하루 봄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틀었는데요. 여기에 대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좀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동안에 여기 고덕신도시의 아파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요. 최근에도 금리가 올랐죠.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을 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보실게요. 5월 7일날 김하나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뉴스인데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그렇게 공포스러운 건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는 서울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완판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죠. 사실 금리가 미국에서 올리고 있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시면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보는 이유는 집을 사려면은 대출을 끌어당겨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너무 비싸면 부동산을 매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이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출 이자를 공부를 하려면 또 미국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국 금리를 주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은 미국 연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받잖아요. 코픽스나 회사채 금리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데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이런 금리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코픽스 신규 취급액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담대 금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회사채 금리를 베이스로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것도 1년치를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죠. 지금 4.3% 하니까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한 4.5에서 5% 아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금리는 최근에도 올랐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는 다른 지표들을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와치를 보면은 여기 있죠. 앞으로 다가올 FOMC에서 연준의 목표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거를 매번 발표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3년 6월 달에 그 예상을 보시면 91.5%의 압도적인 확률로 이렇게 5.0에서 5.2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달이 되면 58% 그 절반 이상의 확률로 5.0에서 5.25%로 아까랑 똑같은 금리를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23년 9월 달로 가면 한 단계 내려왔죠. 4.75에서 5.0으로 절반이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점점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다수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11월 달을 보시면 4.5에서 4.75. 패드와치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은 앞으로 FOMC에서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고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다른 지표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 주간 아파트 동향 여기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전세 가격이 올라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전세 가격 지수를 보시면 아직 100은 안 되지만 100이 넘어가야 전세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90 아래에서 87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보시면 2023년도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3,
0.34 그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13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3년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27에서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5에서 점점 그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가 최근에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보시면 광명도 올라가고 있죠. 화성 같은 경우도 여기 마이너스 폭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깊었다가 마이너스 0.53, 마이너스 0.31 조금 그 폭이 줄어들면서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08 거의 0에 가깝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빨간색이 등장하고 있죠.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는 조금씩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송파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다 파란색이고 아직 전세가 완연하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빨간색들이 4월달, 5월달부터는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6월달 가면 빨간 숫자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씩 전세를 원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과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평택을 한번 보면 4월 달부터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04 4월 달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제가 있는 고덕 신도시도 5년차가 안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고덕 신도시에 이쪽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를 참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가장 대장 아파트가 파라곤 아파트인데 요즘에는 제일풍경채 아파트도 여기 민세중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대수도 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달아서 붙어 있을 예정이어서 제일풍경채하고 신한인스빌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찾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매도 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33평 국민평형 보시면 이미 여기는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는 대출금리가 5%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월세를 들어가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월세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르플로랑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한인스빌 32평을 보시면 여기도 전세가 이렇게 다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연앤자이도 이렇게 33평형 이렇게 여기도 이제 보합을 보이고 있죠. 매매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그 금리의 흐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들어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공급량을 보시면 이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참 입주하고 있는 A54블럭 여기 1582세대가 올해의 상반기의 마지막 물량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찾는 분들도 이제 전세를 많이 찾고 있고 여기는 54블럭은 전 평형이 다 24평형이거든요. 여기는 저렴한 거는 1억 5천, 1억 6천부터 전세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저렴한 것들이 소진이 되고 새로 나오는 전세 가격은
뭐 1억 7천, 1억 8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전세가 뭐 1억 8천, 1억 9천 정도에도 이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점점 전세를 찾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이제 이 54블럭이 끝나면은 당분간은 입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남은 물량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급을 좀 보실게요. 여기 평택에는 어떤 공급이 있는지. 평택의 공급은 지금 2023년이고요. 2024년도에 있고 2025년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25년도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2025년도는 거의 5천 가구 이상이 다 서평택에 있는 화양신도시에 몰려 있어요. 화양신도시 매물도 작년부터 미분양이 나서 지금 미분양 물건들이 동호수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미분양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레나도 거의 소진이 되었고 힐스테이트가 이제 얼마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있는데 다 완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수요가 없고 계속 평택으로는 인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평택에는 아직 미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 급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재현? 저는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많이 봤는데 기사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인허가 실적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도 많이 나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양을 하거나 인허가를 내면 적자가 납니다. 건설사는 이익을 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일을 할 일은 없죠.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3년 뒤 극심한 주택 공급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도에 인허가 실적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만큼이었고 그리고 착공 분양하는 것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또 전쟁 때문에 좀 수급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분양했던 분양 가격과 올해 분양하는 가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가격들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실거주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고덕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좀 안내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택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고덕 이외에 그런 구도심도 문의를 주시는데 여기는 제가 어느 정도 흐름은 알 수 있지만 뭐 물건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하시거나 그럴 분들은 이쪽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매수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단계 아파트나 이쪽 2단계 아파트 여기를 주로 메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양신도시의 미분양난 아파트들도 제가 거래를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서평택 쪽에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에요. 그쪽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문의도 주시면 또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